부산 남포동 골목에 봄비가 내린 뒤라 아스팔트가 젖어 있었다. 최문식은 시계방 셔터를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는데 아내 정혜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검은 상복 차림으로 작업대 앞에 앉았다. 40년 넘게 앉아온 의자였다. 등받이에 낡은 가죽이 그의 등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고 손끝으로 책상을 쓸어내리자 먼지가 얇게 쌓여 있는 게 느껴졌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이라는 연도가 모두 손글씨로 적힌 수리 일지였다. 문식은 2001년 수첩을 꺼내 펼쳤고 12월 24일 항목에 눈이 멈췄다. 서명 크라운 시계 3개 제작 완료. 납품 예정일 2002년 6월 10일. 고객 이름 최도윤. 손이 떨렸다. 도윤이라는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아들, 2002년 태풍 루사 때 실종된 아들의 이름이었다. 문식은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다. 2002년 8월 31일 비가 쏟아지던 날 도윤은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고 문식은 우산 챙겨라라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하천 범람 지역에서 수색했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실종 신고만 남았다. 눈을 떴다. 작업대 모퉁이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도윤의 사진이었다. 24살 청년의 얼굴이 밝게 웃고 있었다. 문식은 액자를 집어들었고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다. 아빠 미안해. 문식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액자를 도로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폈다. 2002년 6월 10일 항목에 미수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계는 아직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오미자였다. 그는 문식의 오랜 이웃으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문식아, 아침 먹었어? 미자는 화난 목소리로 물었고 문식은 고개를 저었다. 미자는 봉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김밥과 떡볶이 냄새가 나게 했다.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버티겠어? 미자는 김밥을 꺼내 문식 앞에 놓았다. 문식은 젓가락을 들었는데 입맛은 없었지만 한 입 베어 물었다. 미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참, 그날 조문 온 사람들 중에 말이야. H&D벨롭 한지연 회장도 왔더라고. 신문에 나오는 그 사람 말이야. 엄청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냈다며? 문식은 젓가락을 멈췄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기억났다. 장례식장에서 악수했던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의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그때 이상한 것을 봤다. 악수하는 순간 한지연의 왼손 새끼손가락 기저부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수술 자국 같았다. 그리고 악수를 끝낸 뒤 한지연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손가락 끝으로 톡, 톡톡, 톡 하는 소리를 냈다. 셋 하나 둘박자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습관은 도윤의 습관이었다. 어릴 때부터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그 리듬을 두드렸고 문식은 그걸 시계공의 메트로놈이라고 불렀었다. 문식아,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네. 미자가 물었지만 문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수첩을 다시 펼쳤다. 2001년 12월 항목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도윤, 왼손 소지다 지증 수술. 6세께. 문식은 펜을 들어 여백에 적었다. 한지연, 왼손 새끼손가락 흉터. 셋 하나 둘 리듬. 펜을 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문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다시 수첩을 들여다보며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을 뒤졌다. 작은 천주머니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다. 빈티지 시계가 들어 있었는데 크라운에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CMS 2001년 12월 24일 최문식의 서명이었다. 시계를 들어 빛에 비췄다. 초침이 멈춰 있었는데 23년 전 그대로였다. 그리고 문식은 기억했다. 한지연의 손목에도 시계가 있었다는 걸. 비슷한 디자인이었고 아주 비슷했다. 문식은 시계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문식은 H&D벨롭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천장이 높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질거렸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그 시계가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다. 최문식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10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3층 접견실로 올라가세요. 문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층 접견실 문이 열렸다. 한지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어서 오십시오. 최문식 선생님. 문식은 그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었고 작지만 분명했다. 앉으시죠. 한지연이 말했고 문식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너비가 좁아서 두 사람의 거리는 1미터 남짓이었다. 장례식 때 인사만 드리고 제대로 말씀 못 나눴습니다.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한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으며 문식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지연은 손목 시계를 힐끗 봤다. 문식도 그 시계를 봤는데 빈티지 디자인이었고 크라운 부분이 특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지연이 물었고 문식은 천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지연의 시선이 주머니로 향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식은 주머니를 열어 시계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한지연은 시계를 내려다봤고 표정이 조금 굳었다. 시계입니까? 제가 만든 시계입니다. 2001년에 만든 건데 제 아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서명 크라운이 달려 있어서 세상에 3개밖에 없습니다. 한지연은 시계를 집어들어 크라운을 자세히 봤다. 작은 각인이 보였다. CMS 회장님 손목에 차고 계신 시계도 같은 디자인 아닙니까? 문식이 물었고 한지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 위 시계를 봤다. 비슷했다. 아주 비슷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문식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한지연은 시계를 도로 테이블에 놓으며 표정이 차가워졌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고 문식은 손을 모았다. 떨리는 손을 숨기려는 듯했다. 제 아들이 2002년에 실종됐습니다. 태풍 루사 때였는데 그 아이 이름은 최도윤입니다. 24살이었습니다. 한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문식은 계속 말했다. 그 아이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다지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셋 하나 둘 박자였습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굳었고 문식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혹시 회장님이 제 아들 아닙니까?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한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뒤로 기댔다. 선생님,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저는 47년을 이 이름으로 살아왔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례식장에서 뵙고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재벌 행세하는 사람 찾아와서 가족 찾기 한다고 접근하는 거 말이에요. 문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지연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문을 향해 걸었다. 면담은 끝났다. 문식은 천천히 일어나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문식은 멈춰 섰다. 돌아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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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접견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는데 누군가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셋 하나 둘 박자였다. 문식은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고 다시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문식은 코트 깃을 세웠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천천히 걸으며 발걸음이 무거웠다.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도윤아. 작게 중얼거렸고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문식은 시계방 작업대에 앉아 손에 돋보기를 들고 작은 톱니바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고 자꾸 한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차가운 눈빛과 그 소리, 셋 하나 둘 리듬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미자였다. 손에 신문 몇 장을 들고 있었다. 문식아, 이것 봐. 미자는 신문을 탁자 위에 펼쳤는데 사회면 작은 기사였다. 문식은 돋보기를 벗고 신문을 당겨봤다. H&D벨롭 한지연 회장, 딸 조혈모세포 공여자 급구. HLA 희귀형으로 매칭 어려움. 문식은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한지연의 딸 한세미는 11살이고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참 안 됐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소용없네. 미자가 말했고 문식은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눈이 기사에 고정돼 있었다. 조혈모세포 공여자 등록 캠페인도 진행 중이래.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말이야. 근데 희귀 타입이라 쉽지 않대. 미자는 한숨을 쉬었고 문식은 신문을 다시 읽으며 HLA 타입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봤다. 조혈모세포, 이식, 생명. 그 아이에게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다. 문식아, 너 괜찮아? 얼굴이 또 하얘졌어. 미자가 물었고 문식은 신문을 접었다. 미자야, 조혈모세포 공여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응?
그거 병원 가면 피 뽑아서 검사하지. 근데 왜? 미자가 고개를 갸웃했고 문식은 일어섰다. 코트를 걸쳤다. 어디가? 병원. 문식은 짧게 답하고 문을 열었는데 미자는 뒤따라 나왔다. 야, 문식아. 갑자기 왜 병원? 어디 아파? 아니야. 검사 좀 받으려고. 문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미자는 그의 팔을 잡았다. 너 설마 그 회장 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문식은 대답하지 않았고 미자는 눈을 크게 떴다. 야, 너 이른이야. 이른이라고. 공여자 나이 제한이 있어. 그리고 너 고혈압 약 먹잖아. 알아. 문식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검사는 받을 수 있어. 미자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 진짜 그 사람이 도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문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가 있어? 확실한 거? 아직은 없어. 근데 느낌이 그래. 문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습관, 그 흉터, 그 시계. 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문식은 다시 걸었다. 미자는 그의 뒤를 따랐다. 부산 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도착했고 문식은 접수대 앞에 섰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조혈모세포 공여 검사 받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며 문식의 나이를 확인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입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공여자는 만 18세에서 55세까지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60대 초반까지 가능하긴 한데, 그럼 가능하단 얘기네요. 문식은 단호하게 말했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의사 선생님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문식과 미자는 대기실에 앉았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를 안은 엄마 휠체어에 앉은 노인, 마스크를 쓴 청년이 모두 지쳐 보였다. 최문식님, 이름이 불렸고 문식은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다. 김도훈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안경 너머로 문식을 바라봤다. 앉으세요. 조혈모세포 공여 검사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신지. 문식은 잠시 망설였다. 손녀뻘 되는 아이가 아파서요.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검사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김도훈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연세가 69이시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네요. 네. 근데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말씀드릴게요. 공여자 연령 기준은 보통 55세까지지만 건강 상태가 좋으면 60대도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심장 기능이 정상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검사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HLA 타이핑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혈액 채취만 하면 되고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도훈은 처방전을 쓰며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매칭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비혈연 관계라면 더욱 그렇고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김도훈은 문식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좋은 마음이십니다. 체열실에서 피를 뽑았고 간호사가 주사기에 피를 채우는 동안 문식은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문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검사 받았어.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온대. 미자는 팔짱을 꼈다. 문씨가 근데 말이야. 설령 내가 맞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도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문식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다. 만약 자신이 한세미와 맞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혈연이라는 뜻이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야. 문식은 말했고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너 참 고집도 세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문식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문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문식은 매일 아침 시계방 문을 열고 작업대에 앉아 시계를 만지작거렸지만 손은 움직여도 머릿속은 늘 같은 곳에 있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8회째 되는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부산 대병원이었다. 최문식님, 김도훈 교수님께서 내원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는데 미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디가? 병원. 결과 나왔대.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문식은 나가서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부산 거리가 흘러갔고 사람들이 바삐 걸었다. 손을 꼭 쥐었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혈액종양내과 앞에 섰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시계를 봤는데 10시 23분이었고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다. 최문식님, 이름이 불렸고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김도훈 교수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고 김도훈은 모니터를 돌려 문식에게 보여줬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HLA 10개 항원 중 9개가 일치합니다.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비혈연 관계에서 이 정도 일치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완전 일치는 25% 확률이고요. 10개 중 9개 일치는. 김도훈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친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이 떨렸고 김도훈은 계속 말했다. 환자 쪽 보호자에게 이미 통지했습니다. 공여 의사가 있으시다면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문식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김도훈은 달력을 보며 답했다. 보호자 면담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환자 보호자도 같은 시간에 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김도훈은 차트를 덮으며 물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지 말씀하셨나요? 입술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손녀뻘입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김도훈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이건 단순한 공여가 아니군요. 네. 김도훈은 한동안 문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손을 짚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10개 중 9개 일치. 친족 가능성. 도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정말 도윤이었다. 눈을 감았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24살 청년의 밝은 얼굴이 지금은 47살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정혜가 누워야 할 자리였고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쓸었다. 차가웠다. 여보, 우리 도윤이 살아있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찾았어. 늦었지만 찾았어. 눈물이 흘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 도착했다. 상담실 앞에 서서 문을 열기 전에 숨을 고르며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다. 문을 열었다. 김도훈 교수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한지연이 있었다. 한지연은 문식을 봤다. 눈이 마주쳤는데 한지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김도훈이 입을 열었다. 두 분 다 오셨네요. 앉으시죠. 한지연 옆자리에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cm 남짓이었다. 한지연은 문식을 보지 않았다. 김도훈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식님과 환자 한세미 양의 HLA 타입이 10개 중 9개가 일치합니다. 이는 이식에 매우 적합한 수준입니다. 한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김도훈은 계속 말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비혈연 관계에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부모-자녀 혹은 조부모 손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한지연의 손이 움직였다.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는데 톡, 톡톡, 톡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김도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혹시 두 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고 한지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문식이 먼저 말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지연이 문식을 봤는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문식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제 아들이 2002년에 실종됐습니다. 태풍 루사 때였는데 그 아이는 하천 범람 지역에서 사라졌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만 남았습니다. 김도훈은 듣고 있었고 한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무렵 기억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굳었고 김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한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2002년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김도훈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면 DNA 검사를 권장합니다. 친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지연은 손을 꼭 쥐었고 문식은 그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문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한지연은 문식을 봤는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지연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검사, 받겠습니다. 한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김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구강상피세포 채취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는 사흘 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면봉으로 구강 안쪽을 문질렀다. 샘플을 제출했고 김도훈은 샘플을 받아 봉투에 넣었다. 사흘 뒤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 섰는데 두 사람은 마주봤다. 한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고 문식은 한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한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고개를 돌렸다. 문식은 손을 걷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사흘이 지났다. 문식은 다시 병원에 왔고 상담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리며 문을 열었다. 김도훈 교수가 앉아 있었고 한지연도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노부부였다. 한지연이 일어나며 소개했다. 제 부모님이십니다. 한봉수, 이순자입니다. 노부부는 문식에게 고개를 숙였고 문식도 인사했다. 모두 앉았다. 김도훈은 서류를 펼쳤는데 표정이 진지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고 김도훈은 천천히 말했다. 최문식님과 한지연님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친부 자식 간 일치율 99.9999%입니다. 눈을 감았다. 숨이 멎는 듯 했고 한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봉수와 이순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결과입니다. 김도훈은 서류를 내려놓았고 눈을 떴다. 한지연을 봤는데 한지연도 문식을 봤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지연이를 만난 건 2002년 9월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였는데 남편이 하천둑에서 젊은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한봉수가 말을 이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다가 저희가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한봉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병원 기록에 왼손 소지 기형 수술 흔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이순자는 문식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연이를 지켜주신 건 하늘입니다.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부모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문식을 봤는데 입술이 떨렸다. 문식은 가방에서 천주머니를 꺼내 시계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계를 한지연 앞으로 밀었고 한지연은 시계를 집어들어 크라운을 자세히 봤다. 작은 각인이 보였다. CMS 2001년 12월 24일. 이건 제가 만든 시계입니다. 200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완성했는데 세상에 3개밖에 없습니다. 도윤이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지연의 손목을 가리켰다. 회장님 손목에 있는 시계도 같은 디자인입니다. 크라운에 같은 각인이 있을 겁니다. 한지연은 손목 시계를 풀어 크라운을 자세히 보며 돋보기를 빌려 들여다봤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CMS 2001년 12월 24일 똑같은 각인이 있었다.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다. 이 시계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봉수가 말했다.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두 시계를 나란히 놓았다. 디자인이 똑같았고 크라운 각인도 똑같았다. 두 시계는 같은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게 증거입니다. 문식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이 시계는 제가 도윤이에게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회장님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회장님이 도윤이라는 겁니다. 한지연은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는데 초침이 멈춰 있었다. 귀에 가져다 댔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 시계 고칠 수 있습니까? 물었고 문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만든 시계니까요. 한지연은 문식에게 시계를 건넸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감쌌다. 고쳐드리겠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김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여 절차 설명과 동의서 작성입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제 딸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김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현재 격리병동에 있습니다. 감염과 출혈 위험이 높은 상태고 이식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지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문식이 말했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공여자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고령이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니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으면 공여 일정을 잡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한지연은 문식을 보며 물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떨렸고 문식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제 시간을 세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는데 어깨가 떨렸다. 한봉수와 이순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김도훈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 9시에 오시면 됩니다. 검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났고 문식이 먼저 나가려는데 한지연이 불렀다. 잠시만요. 멈춰 섰다. 한지연이 다가와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목소리는 작았고 문식은 한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편한 대로 부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지연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한지연을 끌어안았다. 한지연은 문식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아요. 이제 찾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봉수와 이순자도 다가왔고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김도훈은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다. 상담실 안에 울음소리만 남았는데 오래 잃어버렸던 시간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계방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앉아 한지연의 시계를 펼쳤다. 먼지를 닦아내고 뒷판을 열었는데 안에 기계가 멈춰 있었다. 조심스럽게 부품을 하나씩 점검했다. 태엽이 풀려 있었고 천천히 태엽을 감았다. 딸각, 딸각 소리가 났다. 그리고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계가 다시 살아났고 귀에 가져다 댔다.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이구나. 중얼거렸다. 시계를 작업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는데 어둠이 내렸지만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밝혔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2002년 일지를 폈다. 8월 31일 항목의 도윤 외출 미귀가 라고 적혀 있었다. 펜을 들어 그 아래 적었다. 2025년 4월 17일 도윤을 찾았다. 이제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내일부터 세미를 위해 싸운다. 수첩을 덮었다. 시계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초침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병원을 오갔다. 심초음파,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를 모두 받았고 고혈압 약을 조절하며 식단을 관리했다. 미자는 매일 영양식을 만들어 왔다. 너 요즘 젊어 보인다. 미자가 말했고 웃었다. 할 일이 생겨서 그래. 일주일 뒤 김도훈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모든 수치가 양호합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이고 폐활량도 충분합니다. 고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요. 안도의 숨을 쉬었고 김도훈은 계속 말했다. 다만 공여 과정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자료를 펼쳤다. 말초열 조혈모세포 채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5일간 G-CSF라는 약물을 주사하는데 이 약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혈액으로 나오게 합니다. 듣고 있었다. 주사 기간 동안 뼈가 쑤시고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신 만큼 조금 더 힘들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고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5일 뒤 혈액 성분 채집기로 조혈모세포를 걸러냅니다.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양팔에 바늘을 꽂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위험합니까? 한지연이 물었다. 옆에 앉아 있었고 김도훈은 한지연을 보며 답했다. 심각한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이시니 혈압 변동이나 저칼슘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지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훈은 동의서를 내밀었다. 천천히 읽었는데 공여 과정, 위험성, 부작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은 동의서를 받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G-CSF 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오시면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김도훈이 일어나려는데 한지연이 물었다. 제 딸은 지금 어떻습니까? 김도훈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현재 격리병동에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수혈로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지연은 주먹을 쥐었고 어깨를 두드렸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붉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한지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딸아이가 아픈데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연을 마주봤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고 계속 말했다. 저도 도윤이가 회장님이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한지연은 문식을 봤다. 후회하십니까? 그때를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있어요. 함께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섰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제가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소 지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만들면 되니까요. 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시계방에서 정리를 했고 한지연의 시계를 완전히 수리했다. 초침이 정확히 움직였다. 시계를 천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주사가 시작됐다. 첫날은 괜찮았지만 둘째 날부터 허리가 쑤셨다. 셋째 날엔 열이 났고 넷째 날엔 온몸이 아팠다. 다섯째 날엔 일어나기 힘들었다. 하지만 매일 병원에 갔고 주사를 맞았다. 미자가 부축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미자가 걱정스레 물었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다섯째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몸이 무거웠고 뼈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내일이면 채취일이었고 내일이면 세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눈을 감았다. 정혜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 손녀를 살릴 거야.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병원에 도착했고 채취실 앞에 한지연이 와 있었다. 그리고 한봉수, 이순자도 있었다. 오셨습니까? 한재씨도 목에 속지연이 물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한봉수가 문식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닦았고 미소 지었다. 가족인데요. 간호사가 나왔다. 최문식님 들어오시죠. 채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간호사가 양팔에 바늘을 꽂았고 혈액 성분 채집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천장을 봤다. 기계 소리가 들렸는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였다. 마치 시계 소리 같았다. 눈을 감았다. 이 초침이 멈추면 내 시간이 세미에게 건너간다. 내 생명이 그 아이에게 흐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시간이 흘렀다. 4시간이 지나고 채취가 끝났다. 간호사가 바늘을 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가세요. 천천히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 간호사가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다. 한지연이 달려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미소 지었고 한지연은 문식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물을 건넸고 마셨다. 김도훈이 나와 말했다. 충분한 양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세미 양에게 이식하겠습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김도훈은 문식을 보며 말했다. 오늘 하루는 병원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이 조금 낮아요. 고개를 끄덕였고 한지연이 말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병실로 옮겨져 침대에 누웠다. 한지연은 옆 의자에 앉았다. 좀 주무세요. 말했고 눈을 감았다. 피곤이 밀려와서 잠이 들었다. 한지연은 문식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고 문식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루를 병원에서 보냈다. 링거를 맞고 죽을 먹으며 저녁 무렵 기운을 차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가도 되겠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루 더 계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고 한지연은 담요를 덮어줬다. 세미는 어떻습니까? 물었고 한지연은 창밖을 봤다. 오늘 오후에 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 격리병동에서 생착을 기다리고 있어요. 생착이 뭡니까? 이식받은 조혈모세포가 몸에서 자리 잡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위험합니까? 네.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높대요.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손을 잡았다. 잘 될 겁니다. 믿으세요. 한지연은 문식을 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렵습니다. 또 잃을까봐. 안 잃습니다. 이미 희망을 줬잖아요. 손에 힘을 주었고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한지연은 문식을 집까지 태워다 줬다. 시계방 앞에 차가 섰고 내렸다. 들어오시겠습니까?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여 두 사람은 시계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지연은 작업대를 둘러봤는데 작은 톱니바퀴들, 공구들, 낡은 수첩들이 모두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여기서 40년을 일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요. 작업대에 앉아 서랍을 열어 천주머니를 꺼냈다. 시계를 꺼내 한지연에게 건넸다. 고쳤습니다. 다시 움직여요. 한지연은 시계를 받아들어 귀에 가져다 댔다. 째깍, 째깍 소리가 들렸고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차보세요. 한지연은 시계를 손목에 찼는데 꼭 맞았다. 시계를 내려다보며 초침이 움직였다. 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기억은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말했고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자였다. 문씨가 구청에서 연락 왔어. 2002년 수재민 구조명부를 찾았대. 너 찾던 거 있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한지연을 봤다. 구청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청 기록 보관소에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다.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구조 기록입니다. 보관 기한이 지나서 폐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찾았네요.
공무원은 파일을 펼쳤고 문식과 한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9월 3일 항목의 하천둑 인근 무연고 청년구조. 외상성 뇌손상 추정. 신원 미상. 특이사항 좌측 소지 기형 수술은 이라고 적혀 있었다. 숨을 멈췄고 한지연도 글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게 저입니까?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봤고 미자가 문식의 팔을 잡았다. 맞지? 증거야. 객관적 증거. 고개를 끄덕였고 한지연은 서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확실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최도윤입니다. 한지연을 껴안았고 한지연은 문식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고 공무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한지연이 처음으로 불렀고 등을 쓸어주었다. 응, 아들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한지연은 양부모를 모시고 문식을 찾아왔다. 한봉수와 이순자 그리고 문식 세 사람은 시계방에 둘러앉았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했다. 도윤이를, 지연이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한봉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지연이가 없었다면 저희 인생도 허전했을 겁니다. 이순자가 말했다. 지연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지연이에겐 두 쌍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한지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고 한봉수와 이순자의 손을 꼭 쥐었다. 함께 세미를 지켜줍시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2주가 지났다. 매일 병원에 전화했고 한지연도 매일 격리병동 앞에서 기다렸다. 3주째 되는 날 김도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문식과 한지연 그리고 양부모 모두 병원에 모였다. 상담실에 앉았고 김도훈이 들어왔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생착에 성공했습니다. 한지연은 눈을 감았고 한봉수와 이순자는 서로를 껴안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김도훈은 계속 말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소판도 회복 중이고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하면 퇴원 가능합니다. 한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면회 가능합니다. 다만 마스크와 가운은 착용하셔야 합니다. 한지연은 문식을 봤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격리병동 앞에서 두 사람은 마스크와 가운을 입었다. 문을 열었는데 작은 병실 안에 한세미가 누워 있었다.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다. 아빠. 세미가 밝게 웃었고 한지연은 달려가 세미를 안았다. 세미야, 괜찮아? 응. 선생님이 다 나았대. 한지연은 세미를 꼭 안으며 어깨가 떨렸다. 세미는 한지연의 등을 두드렸다. 아빠, 울지 마. 나 괜찮아.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세미는 문 앞에 선 문식을 봤다. 할아버지,
천천히 다가가 세미의 손을 잡았다. 안녕, 세미야. 할아버지가 나 살려줬어요? 아니야.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세미는 환하게 웃었고 세미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한지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미야, 이분은 내 친할아버지야. 세미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응. 할아버지가 너한테 생명을 나눠주신 거야. 세미는 문식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문식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세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천만에 건강해야 한다.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한 달이 지나 한세미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다. 문식은 매주 한지연의 집을 방문했다. 세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한지연은 늘 곁에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지연이 문식을 찾아왔는데 차에 한봉수와 이순자도 함께였다. 어디 가실 곳이 있습니다. 한지연이 말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차는 부산 교회로 향했다. 산비탈 언덕을 오르며 납골 땅이 보였다. 정혜가 잠든 곳이라는 걸 알았다. 차에서 내려 네 사람은 납골 땅 안으로 들어갔다. 정혜의 위패 앞에 서서 꽃을 놓고 향을 피웠다. 한지연은 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늦게 왔습니다. 아들 도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한지연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겁니다. 한봉수와 이순자도 절을 올렸고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 세미가 다 나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셨습니다. 한지연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은 없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눈을 감았다. 정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바람이 불어 향 연기가 흩어졌다. 밖으로 나와 하늘이 맑았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다. 아버지. 한지연이 불렀고 돌아봤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시계를 만들고 싶어. 시계요? 응. 특별한 시계.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를 만들고 싶어. 한지연은 고개를 갸웃했고 설명했다. 시계마다 작은 메시지를 새길 거야. 기다림은 멈추지 않는다 같은 거. 그리고 그 시계 판매 수익은 실종자 가족단체와 조혈모세포 은행에 기부하는 거지. 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한지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가며 한봉수와 이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사람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지연이 물었다. 아버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응.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창밖을 보며 기억이 떠올랐다. 밝았어. 웃음이 많았지. 손재주도 좋았고 시계 만지는 걸 좋아했어. 한지연은 듣고 있었다. 그리고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렸어. 셋 하나 둘 박자로.
나는 그걸 시계공의 메트로놈이라고 불렀지. 한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는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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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지금도 하는구나. 말했고 한지연은 손을 멈췄다. 습관이 남아있네요. 괜찮아. 그게 너니까. 한지연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다. 이제 하나 둘 셋으로 가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한지연의 손가락을 리듬에 맞춰 두드렸는데 톡, 톡, 톡 규칙적이고 일정한 리듬이었다. 한지연은 그 리듬을 따라했다. 톡, 톡, 톡. 새로운 패턴이 몸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좋아.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야.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시계방 앞에 섰고 내렸다. 한지연도 따라 내렸다. 들어오실래?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여 두 사람은 시계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대에 앉았고 한지연은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이 자리에 앉은 적 있어? 물었고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은 없어요. 어릴 때 자주 앉았어. 내가 시계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봤지. 서랍에서 작은 톱니바퀴를 꺼내 한지연에게 건넸다. 만져봐. 한지연은 톱니바퀴를 받아들어 손가락으로 돌렸다. 부드럽게 돌아갔다. 신기하네요. 그렇지? 이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다른 부품들을 꺼내 테이블에 늘어놓았다. 시계는 약속이야.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게 시계공의 자부심이지. 한지연은 부품들을 바라봤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작업대 앞에서 보냈다. 한지연에게 시계 구조를 설명했고 한지연은 진지하게 들으며 손으로 부품을 만지작거리며 익혔다. 해가 기울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들어왔고 작업을 멈추며 창밖을 봤다. 아름답네. 한지연도 창밖을 보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버지, 응,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노을을 바라봤다. 시계방 안에 초침 소리만 들렸는데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이제 그 시간은 함께였다. 몇 달 뒤 새로운 시계 라인을 출시했다. 이름은 리턴이었고 각 시계 뒷면에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기다림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언젠가 돌아온다. 시계는 한정판으로 제작됐고 수익금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과 실종자 가족 지원 단체에 전액 기부됐다. 한지연은 H&D벨롭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시계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문식과 한지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할까요? 한지연이 물었고 잠시 생각했다. 해보자. 우리 같은 가족이 또 있을지 몰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는데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실종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고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이 급증했다. 문식은 조용히 시계방에서 일했고 한지연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계를 만들었다. 세미도 가끔 왔는데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세미가 그림을 들고 왔다. 시계 그림이었는데 큰 시계 안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을 받아들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예쁘다. 액자에 넣어야겠다. 세미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한지연과 세미, 그리고 한봉수와 이순자였고 미자도 함께였다. 식탁은 시끌벅적했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모두를 바라봤다. 가족이었고 오래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가족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돌아갔다. 혼자 시계방에 남아 작업대에 앉아 세미의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작업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2002년 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2025년 10월 11일. 도윤이가 돌아왔다. 세미도 건강해졌다. 시계도 다시 움직인다. 초침이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함께 간다. 수첩을 덮으며 작업대 위 시계를 봤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째깍, 째깍, 째깍. 미소 지으며 작은 톱니바퀴를 집어들었다. 새로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시계방은 조용했지만 따뜻했고 초침 소리와 함께 손이 움직였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 그 시간은 혼자가 아니었다. 일을 멈추고 창밖을 보며 별이 빛났다. 여보, 우리 이겼어. 시간을 이겼어.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시계방 불은 꺼지지 않았고 초침은 계속 걸었다. 앞으로, 앞으로 쉬지 않고. 그 소리는 희망이었다. 기다림의 끝에 돌아온 기적이었고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시계 하나하나가 그 희망을 담았다. 새벽이 밝아오며 완성된 시계를 들어 올려 빛에 비쳤다. 크라운에 작은 각인을 새겼다. CMS 2025년 리턴. 시계 태엽을 감았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째깍, 째깍, 째깍. 생명이 다시 돌아왔고 시간이 다시 흘렀다. 그 시간 속에 사랑이 있었다. 시계를 작업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새로운 하루였다.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은 조용했고 바람이 불어 상쾌했다.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초침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서 시계방 앞 모든 시계가 함께 울리는 것 같았다. 하나의 리듬으로, 하나의 희망으로.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사랑도 멈추지 않았다. 골목을 걷다 보니 미자가 집 앞에 나와 있었다. 문씨가 밤새 일했어? 얼굴 좀 봐.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소만 지었다. 괜찮아.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미자는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래, 살만 나는 거지. 나도 보기 좋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해가 높이 올라오며 골목 전체를 밝혔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일상을 시작했다. 문식은 걸으며 생각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멈췄던 것은 아니었다. 도윤은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세미를 낳았으며 부모님을 만나 가족이 됐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간이 하나로 모였다. 미자야. 응? 고마워. 그동안. 미자는 놀란 듯 문식을 봤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냥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버텼을 거야. 미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팔짱을 끼며 웃었다.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40년 넘게. 그래, 친구.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문식이 요새 좋은 일 있나 보네. 생선 가게 주인이 소리쳤고 손을 흔들었다. 네, 좋은 일 많아요. 사람들이 웃었고 시장은 활기찼다. 문식은 미자와 함께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과일을 사고 반찬을 샀다. 오늘 저녁은 한지연 가족이 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아니, 지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다. 감자조림,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기억이 없더라도 혹시 입이 기억할지 몰랐다. 저녁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었는데 한지연과 세미가 서 있었다. 한봉수와 이순자도 함께였다. 어서 오세요. 모두를 맞이했고 세미가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무슨 칭찬?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세미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세미 대단하네. 나중에 그림 보여줘. 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음식이 차려졌고 한지연은 음식을 보며 멈칫했다. 이 음식들. 응.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야. 한지연은 감자조림을 한 입 먹었다. 눈을 감았고 뭔가 느껴지는 듯 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익숙한 맛이었다. 맛있어요. 한지연이 조용히 말했고 미소 지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세미는 그림을 꺼내 보여줬는데 시계탑 그림이었다. 큰 시계탑 아래 많은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게 뭐야? 문식이 물었고 세미가 설명했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시계처럼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정말 잘 그렸다. 이 그림 할아버지가 가져도 될까? 네, 드릴게요. 세미는 환하게 웃었다. 한봉수가 입을 열었다. 문식 씨, 저희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닙니다. 지연이를 돌려주셔서, 세미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봉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이순자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감사할 것 없어요. 한지연이 말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세미가 갑자기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시계공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놀라서 세미를 봤다. 그 작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은 많단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세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내가 잘하면 분명 멋진 일을 할 거야. 할아버지가 믿어. 세미는 환하게 웃으며 문식을 꼭 안았다. 밤이 깊어가고
한지연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됐다. 현관에서 모두를 배웅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한지연이 말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한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식을 안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시계방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앉았다. 세미의 그림을 벽에 걸었는데 다른 그림 옆이었다. 두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별들도 반짝였다. 작업대 위 시계를 봤다. 초침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시간은 정말 신기한 것이었다. 때론 너무 빨리 지나가고 때론 너무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들을 다시 만났고 손녀를 살렸으며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희망도 멈추지 않았다. 작은 톱니바퀴를 집어들었다. 내일 만들 시계의 부품이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시계였다. 정혜아. 중얼거렸다. 우리 잘 살고 있어. 도윤이도 잘 있고 세미도 건강해. 내가 보고 싶긴 하지만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정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일을 시작했다.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손끝에서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밤은 더 깊어졌지만 시계방 안은 따뜻했다. 초침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에 맞춰 손이 움직였다. 새벽 2시 시계 하나가 완성됐다. 크라운에 각인을 새겼다. 태엽을 감았다.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째깍. 완벽했다. 시계를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작업대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한지연이었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아직 안 잤어. 왜? 그냥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고마울 게 뭐 있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세미도 살았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네. 우리 운이 좋았던 거야. 하늘이 도왔던 거고. 이제 우리는 그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해. 네, 알아요. 그래서 내일 재단 설립 서류 넣으려고요. 리턴 재단. 실종자 가족 지원하고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하는 거요. 놀랐다. 정말? 네. 아버지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죠. 가슴이 벅찼다. 잘 생각했다. 아버지가 도울게.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봬요. 주무세요. 응, 너도 자라.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정말 잘 자란 아들이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그대로였다.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이는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시계를 만들 것이며 새로운 희망을 나눌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함께 간다. 그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다.